안녕하세요, 여러분. GDG 서울 차차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내용은 코로나 시대 커뮤니티 생존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GDG 서울의 현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이 내용도 같이 전달해 드렸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이유로 참가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고 또 저희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들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내용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차, 왜 차차차일까요?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차질, 차별화, 차근차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GDG 서울의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려고 해요. GDG 서울은 2019년 총 14번의 이벤트로 2,476명의 참가자들과 만났었습니다. 이 또한 모든 이벤트가 오프라인이었고요. 저희가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오프라인으로 꽤 많은 포텐을 터뜨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8일 국내에도 코로나 의심 환자가 생기면서 이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잠시 멈춤이 무려 2년 이상 지속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또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GDG의 모든 이벤트가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를 권고받았었고요. 구글이 진행하는 글로벌 이벤트 또한 모두 온라인화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2020년 구글 I/O는 취소되기도 했었고요. 샌프란시스코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클라우드 넥스트 또한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었죠. 당시만 해도 구글의 글로벌 이벤트가 온라인화되면서 사실 구글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이벤트들을 보면 더더욱 그런 것들 또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모로 차질이 생겼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좀 아찔했던 경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프라인 이벤트를 할 수 없다는 거, 이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였거든요.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였고요. 굿즈 같은 것들을 나누면서 또 그런 즐거움 또한 없어진다는 것이었고요. 여러 가지 만남과 지식의 교류를 통한 새로움들을 얻어가는 것들이 원활치 않아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땠었나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차질이 생겨버린 거에 GDG 서울 또한 굉장히 큰 동요를 받았습니다. 2019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실제로 해왔던 것들을 2020년에는 더욱 화려하게 하고 더 큰 볼륨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재밌는 일들을 벌여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든 계획들이 차질이 생겨버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계와 지식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려고 했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뭔가 갇혀 버린다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좀 많이 우울하기도 했었고요. 좀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초반이 저에게 가장 큰 힘듦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마냥 그 상황에 좌절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신도 좀 차려야 했었고요. 어떤 식으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집중을 했어야 했고, 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금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이유가 없이도 가끔은 뭔가를 그냥 액션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이벤트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저희가 고민을 처음 시작했을 땐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에 대한 기간들이 2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소프트웨어나 기술의 발달 또한 굉장히 많이 됐었지만, 당시만 해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맞닥뜨려야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글 밑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긴 했으나 인원 제한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어요. 아마 지금 250명 제한이라고 써놨지만 당시에는 100명이 제한이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250명을 채운다? 온라인 이벤트로?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에 대한 경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원 제한 있는 거 이거 어떻게 극복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 도구는 당시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줌인데요. 일단 유료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부담이 됐었고요. 또 줌도 그 당시에는 화상회의에 대한 도구였지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도구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브로드캐스트 모드가 따로 생겼고 뭔가 스트리밍을 하기 위한 준비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또 선택지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생각해 봤던 도구는 아마 유튜브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 스트리머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OBS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고요. 물론 OBS를 사용할 때 간편하게 사용하고자 하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스트리밍에 대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옵션에 대한 것들을 설정하고 비디오 코덱이나 오디오 코덱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 값들을 감안하면서 정밀한 세팅을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OBS의 그 버전 그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뭔가 제대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또 많은 공부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잘 못 쓰긴 하거든요. 또 온라인 이벤트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 또한 굉장히 큰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전에 녹화를 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볼지, 아니면 당시에 라이브를 바로 해 볼지, 그리고 이런 방식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구들이 필요한데 이런 도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지 또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일례로 녹화를 한다면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편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은 도구들이 생겼고 많은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녹화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테이크를 나누게 되고 어떻게 그것들을 편집점을 잡아가는가, 그리고 이런 녹화한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에 라이브로 한다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라이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비슷하지만
구글 밋 같은 도구를 통해서 라이브를 한다라고 하면 뭐 나름 또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반면에 유튜브를 이용해서 라이브를 하고 거기서 인터랙션을 받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난이도도 또 올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또 늘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사실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또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카메라나 마이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마이크가 가장 중요한데 당시만 해도 어떤 마이크를 사서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또 이런 이벤트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운영자들이 개개인의 장비들을 구매를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조명과 반사판부터 사고 막 영상 쪽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요만하게 나오는 영상을 위해서 많은 장비들을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긴 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오프라인과 워낙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처음 열리고 나서 어 저희가 처음부터 어떤 유료 이벤트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대부분 무료 이벤트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오프라인에서 무료 이벤트를 하던 때보다 RSVP 대비해서 참석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진행이 되는 동안의 이탈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품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반에 저희가 굉장히 실망하고 어려워하는데 한몫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이제 저희에게는 새로운 플랫폼과의 조우가 시작이 됐어요. 구글 이제 GDG에서 그전까지 이용하던 도구가, 그러니까 이벤트 플랫폼을 마련했던 도구가 이제 미덕닷컴이었는데, 당시에 미덕닷컴과의 계약이 끝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 전환을 해야 됐고, GDG 이벤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GDG 이벤트 플랫폼에는 웹이라는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어떤 도구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는 기대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웹이 이 자식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웹의 허들은 정말 높고도 높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들은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했었고요. 사용성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라이브를 하는 도중에 ESC나 백스페이스 키 같은 걸 잘못 누르면 방에서 나가지거나 종료되는 등 여러 가지 사용성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뭔가 트래픽이 조금이라도 증가했을 때 브로드캐스트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베비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그리고 GDG 이벤트 플랫폼을 계속 이용해 오면서 계속 많이 발전을 해 왔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3월에 이벤트를 열어야지 하고 베비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나서 6월에 이벤트를 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거나 전혀 다른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뭔가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GDG 이벤트 플랫폼에서 무조건 이벤트를 만들었어야만 했었어요. 아마 이거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뭔가 쉽게 이용하기에는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았다라는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베이비 이 자식이었어요.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저희가 많은 시도들을 해 오다 보니까 작년 이제 작년 초중순부터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저희에겐 좀 정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나 혹은 가볍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글 미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 스트림이 필요한 뭔가 좀 준비가 더 필요한 이벤트의 경우에는 스트림야드라는 아주 멋진 도구를 이용해서 유튜브와 잘 연계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는 이 구도가 저희에게는 가장 최적화된 도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하고 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규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배비는 지금 많이 좋아졌을까요?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언젠간 다시 한번 좀 사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또 어쨌든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벤트를 가져오다 보니까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점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차별화의 가장 많은 포인트는 결국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접점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GDG 서울도 거의 매달 모든 이벤트들을 진행했었지만 그건 오프라인이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걸 한번 해볼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보다 조금 더 품이 들지만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매월 한번 해볼까를 3개월 연속으로 일단 진행을 해봤습니다. 올해래.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매주 한번 해볼까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 4월에 3주 연속으로 전혀 다른 테마로 3가지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매월 매주 나왔으니까 이제 매일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21년 IO 익스텐디드 때 사실 GDG 수원과 함께 매일 이벤트를 같이 했었고요. 최초 기획은 3일 연속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틀 연속 또 이벤트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좀 상황이 생겨서 그 이벤트를 끝까지 같이 진행하지 못했지만 GDG 수원과 GDG 서울의 나머지 운영진들께서 굉장히 잘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일정 부분은 버려야 할 욕심처럼 느껴졌습니다. 모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RSVP에 대한 것들, 그리고 참여율, 이탈률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신경 쓰고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오히려 스트레스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욕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걸 좀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런 것들을 욕심을 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던 것들이 뭔들 어때? 어쨌든 우리도 즐기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이벤트가 꼭 커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모든 이벤트가 꼭 커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이벤트 중에서 가장 적었던 인원은 10명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분들과 함께 뭔가 소통하면서 아주 재밌게 진행해봤던 경험도 있고요. 실제로 단 한 명의 참석자가 있어도 그냥 하면 돼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즐기는 입장이 되어야지 뭔가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고요. 이런 이벤트가 꼭 커야 된다라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뭔가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서두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집착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더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 연연하거나 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GDG 서울의 이런 이벤트의 흐름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을 계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연속성을 만들기 위해선 저희 끈질기게 뭔가를 했어야 됐고요. 그런 와중에서 조급함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이런 것들을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꽤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2019년 한 해 동안 14번의 이벤트를 했었던 GDG 서울은 2020년에서 2022년 5월까지 약 2년 동안 총 15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332명의 참석자와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어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네. 2019년에 저희가 만들어냈던 거에 비하면 여러모로 아쉬움은 있지만 사실 이런 어려운 시간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어떤 커뮤니티보다도 열심히 잘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감을 생각하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팬데믹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변이가 또 다른 유행을 타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줄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오프라인과 하이브리드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들을 모두 진행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2년 8개월 만에 한번 열어 봤었거든요. 어 그런데 굉장히 오랜만에 오프라인 이벤트를 열다 보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적응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엔데믹에 접어들어서 이런 것들이 끝난다 하더라도 사실 온라인 이벤트가 주는 장점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프라인 이벤트를 해서 서울에서만 진행을 한다면 그럴 때 모실 수 없는 분들이 온라인에서는 참가하셔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이벤트에 대한 것들 혹은 하이브리드로 이런 것들을 지속하는 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계속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이벤트는 생각보다 좀 난이도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에게 좀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점을 한번 요약을 해 보면 변화는 이제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문제 또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언제까지 준비되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실행을 주저하기보다는 빠르게 실행하고 거기에서 실패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22년 저희는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관계 맺고 더 많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기 좋은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꽤 긴 시간 동안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엄청나게 인사이트가 많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해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가기에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언젠가 여러분들과 다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 잘 즐기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